짙어져서 새빨갛게 물도 자정이 가까워져 오는 어둑한 밤, 외진 길을 걸어가고 있는 두 학생이 있어요. 근데 이 학생들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해요. 이 어두컴컴한 길을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 학생들 뒤에 한 남자가 이들을 죽일 듯이 쫓아오고 있었어요. 이 사건은 1997년 충청남도 논산에서 있었던 일이에요. 당시에 두 분이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진학하는 시험을 준비하기 위해서 학교에 나와서 공부를 한 거예요. 평소처럼 야간 자율학습을 마치고 가방을 싸고 있는데 선생님께서 말씀을 하셨어요. 너네 꼭 2명 이상 다녀야 돼. 왜냐하면 얼마 전에 이 동네 인근에서 여자들이 안 좋은 일을 당한 거예요. 당연히 동네 분위기도 굉장히 흉흉했죠. 그런데 이 두 사람이 사는 동네는 집과 집 사이가 꽤 멀었던 거예요. 그리고 이 가는 길이 통행하는 차들도 거의 없는 외진 시골이었던 거죠. 게다가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길은 칠흑 같은 야산, 논과 밭이 이렇게 넓게 펼쳐진 사이에 굉장히 좁은 시골길이었는데 이마저도 가로등이 굉장히 드문드문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두 여학생은 인적이 드문 이 시골길을 지나서 항상 집으로 가야 됐어요. 이제 그날따라 학교 정리가 다 끝나고 보니까 거의 자정이 다 된 시간이었던 거예요. 두 사람은 무서우니까 팔짱을 이렇게 끼고 집으로 가는 발길을 재촉했죠. 얼마나 걸었을까? 갑자기 뒤에서 뒤를 쳐다보니까 웬 남자가 양복을 입고 비도 안 오는데 찢어진 우산을 들고 서 있더래요. 여기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왔던 길로 되돌아가셔야 돼요. 버스 끊겨서 저쪽 학교 쪽으로 가셔야 되는데. 그랬더니 이 남자가 대꾸도 없이 반대쪽으로 걸어가는 거예요. 다행이다. 아름 씨는 남자가 뒤돌아가는 걸 확인하고 돌아서서 다시 집으로 향해 걸어갔어요. 그렇게 또 얼마를 걸어갔을까? 이 다음번 가로등에 가까워져 왔을 때였어요. 뭔가 이상한 느낌이 드는 거예요. 천천히 이렇게 뒤를 돌아봤는데 얘들아, 버스 정류장이 어디야? 그 사람 또 있어? 어느새 이 아름 씨랑 다정 씨를 쫓아서 다시 걸어온 거죠. 아름 씨와 다정 씨는 소스라치게 놀라며 뒷걸음질 치면서 버스 끊겼다니까요. 큰 길로 가야 택시 잡을 수 있어요. 남자는 천천히 돌아서더래요. 그리고는 그 자리에서 움직이지 않고 서 있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 그리고 이 두 사람이 입 밖으로 내지 않았지만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성폭행범이다. 그리고는 천천히 돌아서 걸어가니까 이 남자도 돌아서 따라 걸어오는 거예요. 둘은 발걸음이 점점 더 빨라졌죠. 이 남자도 두 사람이 따라서 막 빨리 걸어오는 거예요. 두 사람은 이 앞쪽에 있는 모퉁이를 돌자마자 큰 나무 뒤에 이렇게 몸을 숨겼어요. 그리고 아름 씨가 고개를 내밀고 이렇게 살펴보니까 아름 씨와 다정 씨가 사라진 그 길 쪽을 한참 쳐다보더니 돌아서 다시 걸어가더래요. 다행이다. 이 남자가 걸어갈 때까지 나무에서 숨을 죽이고 숨어 있었어요. 간 것 같아. 다시 오면 어떡하지? 바닥에 있는 돌을 주워서 이 교복 주머니에 넣기 시작했어요. 야, 혹시 모르니까 너도 빨리 넣어. 두 사람은 돌을 채워 넣었어요. 그리고는 이젠 집으로 향해서 달리기 시작했죠. 근데
이 남자가 간 게 아니라 아름 씨와 다정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리고 있었던 거죠. 깜짝 놀란 아름 씨는 다정 씨의 손목을 잡고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어요. 달리고 있는데 갑자기 얘들아, 아름 씨와 다정 씨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리고는 주머니에 있는 돌들을 막 던진 다음에 집 쪽으로 뛰기 시작한 거죠. 정말 죽기 살기로 뛰어가는데 아무리 뛰어도 이 마을로 빠지는 길이 안 나오는 거예요. 점점 이제 힘이 빠지잖아요. 아름 씨가 잡혀서 큰일 나겠다 싶어서 뒤를 이렇게 딱 봤는데 이 남자가 웃으면서 미친 듯이 뛰고 있는 거예요. 막 달렸어요. 다행히도 이 마지막 가로등이 나온 거예요. 아름 씨의 집은 정말 다행히도 마을의 첫 번째 집이었던 거죠. 두 사람은 아름 씨 집 대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갔어요. 근데 집에 못 들어가겠는 게 왜냐면 아름 씨네 집은 대문보다 담이 낮아요. 그리고 이 앞에 가로등이 있어. 환히 보이는구나. 그러니까 밖에서 보면 여기 마당이랑 집이 훤히 보이는 거예요. 집을 알까봐. 집 안으로 도망갔다가는 들킬 것 같아서 음. 아름 씨랑 다정 씨는 대문 쪽에 몸을 숨겼어. 바짝 붙이고는 이 뒤쪽에 이렇게 숨어요. 근데 문틈 사이로 자기들이 보일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입을 이렇게 가리고는 문틈 사이로 지켜봤대요. 그랬더니 이 남자가 가로등 아래 서서 고개를 휙, 휙 두리번대면서 이 아름 씨와 다정 씨를 찾고 있더래요. 턱까지 찬 이 숨을 어떻게든 억지로 누르면서 필사적으로 참고 있는데 두 사람은 뭔가 이상한 점을 발견하게 돼요. 가로등 밑에서 있었던 그 남자. 그림자가 어디에도 보이질 않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남자의 얼굴을 자세히 보게 됐는데 얼굴이 새파랗더라. 저렇게 파랄 수가 있나 싶을 정도로 파란 얼굴에 눈이 실핏줄이 다 터져서 새빨갛게 물든 눈이었어요. 그 남자의 목이 쭉 늘어나더래요. 목은 늘어나서 이 주위를 왔다 갔다 움직이고 있었던 거예요. 그 새파란 얼굴이 이 대문 앞까지 이렇게 와서는 두리번 되는데 그 모습이 마치 이건 난 너무 재미있는 놀이다. 이 두 사람을 꼭 잡고야 말겠다라는 듯이 시종일관 웃고 있더래요. 잡히면 죽는다는 걸 느낀 이 두 사람은 대문에 있으면 안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대문하고 바로 옆에 붙어있는 사랑방에 들어가서 숨어야겠다. 그 안에 들어가서 옴짝달싹 못하고 숨어 있었어요. 제발 그 남자가 가기를 바라면서 시간이 지나고 밖에서 아무 소리도 안 들리는 거예요. 갔나? 아름 씨가 문을 조용히 열고 사랑방에서 나와서 밖을 내다봤는데 아름 씨는 뒤로 그냥 벌러덩 자빠져 버렸어요. 새파란 얼굴에 시뻘건 눈이 문틈 사이로 아름 씨 집을 들여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너무 하셨어? 일어나지도 못하고 냅다 소리를 질렀어요. 할아버지! 엄마, 아빠! 아름 씨가 울면서 지금 밖에 누가 있는 것 같아 하니까 놀래서 대문을 확 열었대요. 근데 거기엔 그 무엇도 남아있지 않더래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너네가 어두워서 헛것을 봤나 보다. 남자는 이렇게 온데간데 없이 사라진 채 그날 하루가 지나갔어요. 하지만 이 아름 씨와 다정 씨는 그 남자의 목소리, 얼굴을 잊을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그 길을 가지를 못하겠는 거예요. 그러겠네. 못 가지, 이제 못 가요. 그 후로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아름 씨의 아버지께서 오토바이로 항상 데리러 오셨대요. 오토바이 뒷좌석에 타고 그 길을 지날 때면 이렇게 고개를 푹 숙이고 아예 안 보고. 눈을 감은 채 그 길을 지나다녔다고 합니다.